안녕하세요.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반값부동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본인이 집이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구매하시거나 자신의 금전적 상황에 1주거 목적으로 살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언제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경제 및 지역 분석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제 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코스피 지수,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인 미국 실업률, 금 가격을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전에 먼저 세계 경제 지표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지며 이는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 주택구입 부담이 증가하여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위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설명할 지표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경제지표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예측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 이유는 대출금리가 높아져 주택구입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어보면 코스피 지수가 증가하면은 경제 화랑으로 소비자 신뢰 증가,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온다면은 경제활동 감소로 글로벌 자금 유동성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S&P500 지수가 상승하면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면 부동산 영향에는 하락이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금 가격이 상승한다면 부동산은 하락이고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부동산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준금리 및 코스피 지수를 2006년도부터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지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전 페이지에 경제 지표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예측표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9월에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죠.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도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아래 표와 같이 급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춤으로써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점차적으로 금리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하여 낮췄습니다. 그 영향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금리를 많이 낮춤으로써 현재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급격하게 다시 금리를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부동산 가격도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한국도 덩달아 경제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한국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와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 가격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 달러가 강하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금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시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 실업률, 경기 침체, 기준금리, S&P500, 달러 인덱스, 금 가격에 대한 세계 경제 지표를 전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024년도 9월까지 전부 다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먼저 미 연준 기준금리 기준으로 전체 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낮춘 경우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낮추는 중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이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지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S&P 500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국 기준금리가 엄청 높았을 때 다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낮추는 중에 경기 침체가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도 같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실업률도 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고 낮은 기준금리로 시장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달러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을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쯤부터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까지 S&P 500 지수는 계속하여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금리를 낮추는 시점, 이 시점에서 그래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기준금리를 낮게 낮춰서 S&P 500 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다시 S&P 500 지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계 경제 지표가 어떤 영향으로 변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 지표와 한국 기준금리, 코스피 지수를 이 모든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보았습니다. 보시기에 되게 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금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노란색이고요. 미국은 보라색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엄청 높았을 때 그때 미국도 엄청 높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낮추니 한국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낮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높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미국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 차이로 인해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낮은 기준금리를 지속하여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S&P 500 지수도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풀었었기 때문에 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거의 한 달 차이로 기준금리를 동시에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고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기준금리였다가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금리를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 500 지수 같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으로는 위 시점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금리가 다시 낮아져서 안정세를 취하고 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다시 올릴 때 이때 저는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함께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높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신중한 지역 분석을 통해 좋은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 중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국내 금리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미국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환율 안정 측면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로 원화 강세가 되면 한국 제품이 더 비싸게 느껴 수출 경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수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유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미국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최근 상황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미국 금리 인하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시와 구 단위로 아파트 가격 상승 및 하락 예측 수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구 단위로 세분화된 이 데이터는 특정 시 내에서 어떤 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의 일부 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상승 가능성을 보인다면 이는 해당 구가 향후 개발 계획, 인프라 개선 또는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인 투자 지역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 막대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값 부동산이 분석했을 때 현재 가치가 상승 중인 지역이고, 반면에 파란색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가 살짝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위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어떤 특정 동은, 예를 들어 A동, B동이 있는데 A동은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일 수도 있고 B동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란색 막대여도 C동, D동이 있다면 C동은 오르고 있는 지역인데 D동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동까지 명확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반값 부동산 레포트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이고요. 송파구, 세 번째로 강남구입니다. 각 구별로 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km 면적당 매매 거래량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1km 면적당 매매 거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고, 그 다음 동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강북구 등등 아래와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국내외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아파트 구매가 적절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경제 지표 및 지역 분석 외에도 더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반값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지역 분석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 있는 반값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분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